2007년 3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41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반타한 밤진이 대지를 흔들었다. 최대 진도 6단. 일본의 진도 계륙은 0에서 7까지로 나뉘며 이 중 진도 5와 6은 약과 반으로 세분화되어 총 10단계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진도 6가는 그 중에서도 9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상당한 반도의 지진이다. 사실 노토반도에서는 최근에도 강진이 발생했다. 올해 2월 28일 진도 7의 대지진이 이곳을 다시 뒤흔들었다. 노토반도는 일본 중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가까운 거리다. 그런 만큼 이제는 우리도 결코 지진이 위험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일본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듯한 말을 내뱉곤 하지만 만약 일본이 전만로 침몰해버린다면 우리는 거대한 방파제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쓰나미의 직접적인 파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다. 당시의 피해 상황은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상세히 전해졌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356명에 달했다. 완전히 붕괴된 주택은 686채, 반파된 건물은 170채였다. 또한 스시와나 지역에서는 쓰나미가 밀려 들어왔다. 높지 않은 파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뛰긴 높이로 환산하면 무려 67층에 달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지닌 파도였다. 그러나 피해는 이시카와현에 국한되지 않았다. 보도가 이어지면서 도야마현과 이가타현에서도 170명의 부상자나 추가로 발생한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며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이 화제를 모았다. 사건의 무대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한 지역. 그곳에서 구호활동을 지원하던 동사무소 직원이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나이 아마라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로 피해 상황을 설명하던 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다른 누군가나 그를 대신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변화였기에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현상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 온 사람들이 있지만 명확한 밤을 내린 이는 없다. 과연 나이 아마는 누구였을까? 그의 목소리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요인이었을까? 아니면 이 지역의 얼진보다 심오한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을까? 구독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대해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나이 아마의 정체와 이 사건의 진상을 함께 분석해보려 한다. 자, 지금부터 당시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자. 화면에 자막을 준비했으니 편히 감상해 주시기에. 현지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진행되던 생방송 연결 중 나이 아마 씨와의 인터뷰에서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몇 초 동안 음성이 완전히 끊어졌고 다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투로 변해 있었다. 이를 감지한 앵커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다시 한번 나이 아마 씨가 맞습니다. 라고 물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진 뒤 앵커의 목소리마저 미묘하게 떨리고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사고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터뷰 도중 다른 인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나이 아마 씨는 지진이 발생한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방송국과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그는 이미 지진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자신의 거주지나 동사무소로 향하는 도중에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뷰 중간, 정확히 그가 상황을 설명하던 순간 음성이 갑자기 끊어졌다. 그리고 재연결된 후 앵커는 다시 한번 나이 아마 씨 본인이 맞습니다.
라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말투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이전과 같은 정중한 분위기는 사라져 있었다. 몇 마디 말을 덧붙이다가 그는 갑자기 인터뷰를 종료했다. 인터뷰 초반 그는 한마디 한마디 심심하게 답하며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음성이 끊어진 후 그가 다시 내뱉은 첫마디 네, 나는 짧은 대답은 지나치게 높고 어색한 톤으로 들렸다. 앵커가 다시 한 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으나 그는 제대로 된 반을 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이러한 선택한 변화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 사건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이아마 사건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미스터리 중 하나다. 한국어로 검색해도 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글과 토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건이 다시금 떠오르곤 한다. 그러나 수많은 이야기가 난무할 뿐 그날의 목소리 변화나 단순한 기술적 오류였는지 혹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게신 인터뷰를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여전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사건을 신비로운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이아마 씨가 인터뷰 도중 넘다 이상한 신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반면 일부 회의적인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목소리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비웃으며 단순한 착각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든 실제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이든 나이아마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전해지고 있다. 나이아마 사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일부에서는 그의 전반부와 소반부 목소리가 동일한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순한 착각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이아마 씨가 당시 정보 수집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뷰 초반에는 참으라고 정중하게 응했으나 후반부에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른 사람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또한 동사무소 내선 전화의 오류로 인해 전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전화가 끊어지고 재연결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었고 상대방이 별다른 생각 없이 나이아마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이아마 사건이 단순한 방송 사고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도시 전설처럼 확대되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이 미스터리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 전설이 파생되고 있다. 도시 전설 1.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일부 사람들은 음성이 끊긴 후 재연결될 순간을 주목한다. 앵커가 나이아마 씨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화기 너머의 인물이 네 라고 답하는 대신 되묻는 것처럼 들린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즉, 착오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으나 내선 전화의 혼선으로 인해 그가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기보다는 관공서 업무가 한참 진행 중인 와중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끊으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나이아마 씨가 초반부에서 점잖이 발생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지나치게 태연하고 가벼운 어조였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가 아무런 긴바탐 없이 실실 웃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한다. 과연 그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웃음이 나왔던 것일까? 생방송 연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약 태연한 태도로 대응했다면 이는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동사무소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떠돌고 있다. 도시 전설 2. 음성 트러블로 인해 목소리가 단했다. 인터뷰 초반부에서 나이아마 씨는 비교적 참을하고 여유롭게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초반부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고 말하는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
이 변화를 두고 일부에서는 단순한 음성 트러블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방송 송출 과정에서 통신 지연이 발생하면 나중에 입력된 음성이 급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즉, 그의 음성이 정상적으로 송출되지 않다가 갑자기 빠르게 전달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자면 1인 인터넷 연결로 인해 지연되던 영상이 갑자기 빠르게 재생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일각에서는 방송국에서 수신된 음성이 마치 빨리 감기된 테이프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를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가설로 설명되지 않는 점도 존재한다. 만약 단순한 송출 오류였다면 방송국에서도 해당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했을 법하지만 당시 방송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도시 전설상 시가 원전과 관련된 안다. 나이 아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음모론적인 가설 중 하나는 그가 어떤 압력을 받아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이 가설의 배경에는 1999년 6월 18일에 발생한 시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키폭 사고가 있다. 당시 원자로의 오작동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방사능에 키폭되었고 이 사고는 극도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특히 이 사고는 일본 이바나키현 도카이촌에서 발생한 키폭 사건과 비교되곤 한다. 더욱 섬뜩한 점은 시가 원전에서는 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고 2007년 3월 15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가 원전 측은 큰 비난을 받았으며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나이 아마 씨가 생방송 인터뷰 도중 지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무심코 언급하려 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기입이 이루어졌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음성이 끊어진 순간이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기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나이 아마 사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나이 아마 사건은 단순한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도시 전설 시즌이 아니라 실제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 있다? 단순한 음성 오류였을까?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나 인터뷰 도중 바뀐 것일까? 혹은 방송국이 의도적으로 기입한 것일까? 17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는 나이 아마 사건.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라는 점이다.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한 열흘 후인 3월 25일 시가 원전에서는 연료 저장 탱크의 냉각수가 넘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원전 질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부로 불필요한 정보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이 아마 씨의 인터뷰를 조기에 끝내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음모론에 가까운 가설이지만 당시 원전 운영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떠돌았던 만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남아있다. 도시 전설사 나이 아마 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이 아마 씨가 인터뷰를 했던 시간은 지진 발생 후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어떻게 차분한 상태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 또한 당시 미선 전화를 제외하면 약 4시간 동안 일반 전화는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와의 통화가 전만로 존재했던 것일까? 혹시 전화 연결 자체가 환상이었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입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서 비롯된 한 가설은 나이 아마 씨라는 인물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으며 인터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이 이야기는 마치 도시 전설 같은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전혀 불가능한 가설도 아니다. 이렇게 4가지 주요 가설을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전화 연결이 떨어진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지만
사망을 모면하기 위해 나이 아마 씨 흉쇄를 했다는 설. 음성 트러블로 인해 목소리가 변했다. 방송 송출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다는 다설. 외부 압력으로 인해 인터뷰가 조기에 종료되었다. 원전 관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누군가 기입했다는 음모론. 나이 아마 씨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화 인터뷰 자체가 현실이 아니라는 가장 미스터리한 다설.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진 예고 네티즌들은 직접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나타노 동사무소에 문의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이 아마 씨의 목소리 변화에 담한 리모를 품었고, 이 사건은 신방송 이후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유튜브 일본판보다 먼저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던 니코니코 동영상과 각종 게시판 사이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와 추측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나이 아마 씨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타노 동사무소의 직원 명단을 조사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나이 아마, 나의 솜씨는 매우 드문 탄으로 전국적으로 약 10년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이시카와현에는 약 10년,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나카노초에는 몇 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점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나카노초 동사무소의 손보지나 공식 문서에서 나이 아마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이제 여러분은 어떤 다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순한 방송 사고였을까? 아니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결국 한 인터넷 수사자가 나카노초 동사무소의 문서를 철저히 조사한 끝에 나이 아마라는 성을 가진 직원이 과거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총무과 소속이었던 점까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인물이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나이 아마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2011년 11월 발행된 동사무소의 홍보지에서 경조사 한록의 동명이인의 이름이 지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나이 아마 씨는 생전 마지막으로 지진치의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인터넷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이들은 마치 방구석 코난처럼 치밀한 분석력을 발휘했고 사건의 단서를 하나씩 조각처럼 맞춰 나갔다. 하지만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된 나이 아마 사건.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전설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일본의 한 웹사이트에서는 나이 아마 사건을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 목록에 추가하기까지 했다. 이 단어의 카테고리는 호러와 수수께끼로 분류되었으며 이 영도는 1단계로 지정되었다. 이 영도 1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정도의 위험은 없지만 사건 자체가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의미이다. 즉, 이를 접한 사람들은 실제로 위험한 일을 겪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불쾌하거나 섬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진 속보, 현지 전화 인터뷰라는 명확한 정태로 남아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인터뷰로 회자되는 나이 아마 사건. 유튜브나 기타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해당 방송의 녹화본이 여전히 떠돌고 있으며 각종 괴담과 해선이 덧붙여지며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방송 사고에 불과했다면 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요소가 나이 아마 사건에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볼 차례다. 나이 아마 사건은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는 미스터리일까? 감사합니다.